2024년 7월 1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지난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하는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발생이 됐고, 과연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그 변수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거지로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쓰리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증권 바닥에 몸을 담은 이후에, 야, 진짜 시장이 무섭게 올라간다 하고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색깔이 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중요하고 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그때 대한민국 증시는요, 외국인들에게 투자 시장을 열어놨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그때는요, 이게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잖아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이제 없어지는 순간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 거래원에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건 이렇게 딱 올라오는 종목 보고 그거 매수해서 3% 먹고 팔고 퇴근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매매가 되게 그런 외국인들의 약간 투자 성향 같은 움직임 같은 것이 좌지우지하는 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위기였었겠죠. 금융위기 때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주식시장에 마치 밀물 들어오듯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내년이면 돈다방 미쓰리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잘못했던 때가 2019년이죠. 제 스스로, 똥멍청이 하고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할 때가 바로 2019년인데 특히 왜 그러냐면 똥멍청이처럼 누구보다 먼저 2019년도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를 예상해 놓고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요, 조금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저는 너무 쪽팔려서 돈다방 미쓰리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시장 방향을 잘못 봤구나. 자, 저는 그렇게 유동성의 그 힘, 그 돈이 이렇게 쫙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 느낌을 아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마치 윤석열, 김건희가 어거지로 권력기관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비리나 그런 것들을 그냥 개무시하고 모르세요 하고 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버팅기면서 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의 느낌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악재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지금 상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 악재가 있는데 그게 꼭 5대5는 아니고 6대4던 7대3이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악재의 힘이 더 커질 때가 있고 호재의 힘이 더 커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호재가 힘을 받기보다는 숨겨져 있었던 악재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더 농후한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있죠. 자, 7월 15일 월요일 과연 트럼프 총격 피습 사건을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53% 상승, S&P 500이 0.28% 상승, 나스닥이 0.40% 상승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어요. 저는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되게 기회주의자들이다. 마치 뉴욕 증시는 국민의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총격 사건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잖아요.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호재로 작용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총격 피습 사건이 왜 호재로 둔갑을 했는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자, 그 전에 돈다방 미쓰리는 꼼꼼하게 경제 지표를 확인합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월요일 날은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요. 수요일 날은 뭐가 발표되고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월요일 날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제 지표는 6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 녀석은요, 꽤 오랫동안 기준선 0 아래에서 있었고요. 단순히 기준선 0 아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7, 24, 16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낙폭을 줄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5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6.00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 6.60으로 5월 대비 부진해졌습니다. 예상치는요, 마이너스 5.50, 즉 5월보다는 회복되는 모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둔화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 일정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 클럽 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방송에서 우리 쪼다 제롬 선생은 이제 깝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가시권, 즉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70%, 80%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만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가시권에 놓으면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까지 끌어올렸는데 주식시장은 이 이슈에 대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던 것들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뉴스에 매도한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자주 듣는 멘트 아닙니까? 뉴스에 매도했다. 근데 이게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자꾸 오히려 호재가 나와도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호재를 빌미로 이익 실현 차익을 만드는 매도 타이밍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을 먼저 팔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량이 막 쌓이게 되고 그러면 더 매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주식의 기본.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좋은 재료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에 빠지는 이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 이날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기대 이상의 2%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 총격 사건에 대한 이슈를 과연 뉴욕 증시가 어떻게 소화시켰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요, 약간 불안해했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잘하죠. 생각을 잘 바꿉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트럼프 피격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시장은 아니야 생각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7월 3일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놨냐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기준금리를 130bp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던 골드만삭스가 아니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소형주가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황관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이날 제시한 상승 가능성 업종이 뭐였습니까? 중소형주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대형주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 참 기회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잠시 전에 해드렸잖아요. 골드만삭스가 7월 3일만 하더라도 야,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시장 니네들이 원하는 금리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중소형주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 트럼프의 총격 피습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겠구나. 사실 그 전에도요,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조 바이든 너무 노쇠했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뭐 정말 다행으로 이번 첫 번째 임기를 잘 무사히 마치더라도 재선이 돼서 앞으로 5년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미국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총격 피습을 당하기 전에도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았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고 싶지만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오히려 후보를 바꾸고 이럼으로 있어서 더 불안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조 바이든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피습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확실시 되졌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몸을 트는 거죠. 7월 3일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되기만 해봐, 큰난다, 니네 금리 인상한다, 그것도 130bp 한다, 이렇게 떠들었던 애들이 차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어 라는 얘기 못하지만 중소형주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시황관을 바꾼 건 아니고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 된 것처럼 느끼니까 살짝 멘트를 튼 거죠. 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업체의 투자 전략가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 말고 다른 곳은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시장은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되게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이제 조 바이든을 버렸고요. 트럼프에 베팅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저럼저거 또 관세 올리고 또 막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또 얼마나 또 그냥 뻘짓을 많이 할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더니 바이든이 너무 또 할아버지야. 그래서 뉴욕 증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금리 인하만 보고 가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트럼프 쪽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보다 더 젊고 뭐 어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이명박 찍었던 그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으로 그 트럼프 생각해봤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나쁘지 않았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트럼프에게 베팅을 하면서 증시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트럼프가 재선 가능해서 100%가 된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클럽 대담에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지금 계속 부진해지고 있고 회복되려고 하는데 다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뭘 원한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 야이씨 주식시장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 것이나 네가 왜 경제 침체, 경기 둔화를 왜 얘기해?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가 더 확실하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25bp 한다고 해도 뉴욕 증시가 불붙지 못합니다. 왜?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최소한 50bp 정도 인하 가능성은 새롭게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라면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 높은 금리의 유지는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저금리, 제로금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수준이 부담스럽거든요. 이미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는 거 작년 연말부터 다 주식시장이 땡겨 썼어요. 9월 달 이제 금리 인하 25bp 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당장 7월 15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미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 찍었어요. 이제 주식시장은 25bp 금리 인하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9월 달에 인하하고 남은 시기 한 번 더 해? 아니면 한 번에 50bp 해?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가 둔화되거나 하는 무언 확실한 좀 어떤 금리 인하를 더 자극적인 금리 인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악재를 솔직히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악재는 축복입니다. 미국에 그런 멘트가 있다고 하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빚은 축복이라고. 그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악재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하심으로써 주식시장을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7월 17일 제헌절인데 주식시장 열리죠? 제 달력에 빨간색 앞서가지고 주식시장 열리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저는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나오거든요. 중요한 소매 판매 체크해서 찾아뵐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응원하고 으쌰으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